다음 가십시오. 원칙대로 왔어요. 원칙대로. 네, 원칙대로 왔어요. 동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그 MZ 세대 우파 결사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부정선거 증거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중요한 건 4.15는 4년도 지났고 4.10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미 선관위에서 모든 조작을 완벽하게 해놨을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가능성. 증거를 없앨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들이 보는 그 개표 결과값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재고표장의 증거도 있고요. 그 수많은 증거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조건 안 내놓는 게 원칙인 거예요.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서버를 반출하는 등으로 증거를 임원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은밀한 곳에 자기들 자료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보관해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4.10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기 때문에 또 어떤 완벽한 증거인멸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 연수원하고 어떤 증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우리가 들어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곧 나올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4.10 총선 증거들이 임기 동안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 교육감 보궐선거 증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투표함들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만약 내가 선관위 사무총장이면 바로 뭘 할까? 바로 들어가자마자 선관위 한 10개 국민 대공 검증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다 까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적나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들이 예를 들면은 서울 강진을에 현장 검증하겠다 하면은 그 현장 검증 기일까지 또 막 만들어놔요. 가짜 투표지를. 또 저기 가겠다 하면 또 저기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동시에 바로 10군데 한다고 하고 한 이틀만 주는 거예요. 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결사 또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건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지금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들이닥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증거 무효 소송을 하면서 대법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초구 선관위 가자. 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 그냥 까버리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 맞춰놨기 때문에. 2020년 4월 29일이 인천 연수울 선거 보전 날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선거 보전 결정문에는 투표지를 보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투표지에는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지역구 투표지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안 된다. 아니 그때 이 결정문을 쓴 판사 안민영이도 있었고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못 가져갔어요. 이미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야, 법관의 결정문하고 법관이 그 눈앞에 있는데도 거부를 해? 그래가지고 또 인천지법에 부장판사랑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법관이 못하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증거보존결정문에 지역구 투표지만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게 까지면은 두려웠던 거죠. 4.15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투표함이 8군데나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비례대표 투표는 길잖아요. 이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오류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인 민유숙 대법관은 하나도 안 깠어요. 하나도 안 까고 변론기일도 한 3년가 만에 한번 열고 바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수사시키면은 그냥 끝납니다. 영장 하나만 쳐도 쟤들 끝나요. 이미지 파일 있죠. 아까 파주을 배추잎 투표지, 인천 연수울 배추잎 투표지 이런 거 맞죠? 이미지 파일 보자라고 그렇게 애달복달을 했는데 소송에서도 안 들어주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도 안 들어주고 검사가 제가 답답해가지고 파주 경찰서에 가가지고 영장 쳐라 라고 얘기해요. 영장 쳐도 안 들어준다. 그럼 영장 쳐가지고 쳤는데 안 들어줬다는 기록을 만들어라. 그래서 영장을 쳤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유서.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서버나 이런 쪽에 보면 포렌식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단은 뭔가를 지우면 그건 증거 인멸인데 컴퓨터에 그 DBMS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운 기록도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냥 부셔버려서 아예 증거 인멸되지 않고 그 시스템이 있다면 이 기록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증거 인멸했다 그거는 그 범인이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자꾸 서버를 까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해 와서 포렌식을 한다는데 가능성과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슈아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그리고 질문이 한 좀 2개 정도 남았거든요.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방금 질문에 말씀드리기 전에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방금 질문 답변에 좀 추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증거라고 하셨을 때 증거라는 것은 결국 이 부정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지역 선관위별 투표지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 보관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조작되는 프로세스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면은 전산 조작을 시작을 하고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데, 언제 집어넣냐면 이송 과정에 넣거나 CCTV 속에서 넣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개표장에서도 심지어 넣습니다. 그 개표장에서 넣으면 투표장에서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장에서도 중국인 신분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 CCTV 계속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또 어떤 분은 이송 과정 중에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문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 극히 일부분만 보셨을 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는 전체의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전체를 다 한눈에 다 보고 있고, 여기에서 조작됐으면은 앞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표함 이송 과정이나 이제 그 투표함 보관 창고에 집어넣었으면 그 다음 단에 전자개표기 조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CCTV 있으니까 뭐 필요 없다고 사람들 돌려보는데, 그래도 감시단이 밖에서 밤새서 지키고 있었다면은 조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여기서 못했어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전자개표기에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기 때문에 내가 봤던 것이 100%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조작을 단계별로 하고 전체를 컨트롤해서 보는 그런 곳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면은 다음 단계에서 쭉 하게 되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맞추는 게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함을 투표지 보관한 것을 한 군데라도 열어서 선관위가 바꿔치기 하지 않고 확인해 보면 다 틀립니다. 아무것도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보셨죠? 이게 다른 후보자 학교 무효표 같은 게 일본으로 간다든지, 이게 무효표로 빠진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몇천 장마다 한 장씩은 꼭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선거 임명부입니다. 선거 임명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서버라고 했을 때 서버에서 무슨 조작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정보가 있는데 그걸 서버에서 지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빨리 증거 보존 해가지고 포렌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 잡으면 좋죠.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까지도 모든 완벽한 증거가 나오면 더 좋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없다 하더라도 현재 선관위 그 서버에 올라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검색하면 나오는 그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몇 명이고 어디서 몇 명이고 이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거 없앨 수 있어요? 절대 못 없앱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증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살고 있는 동이 있잖아요. 동 하나만 지정해 놓고 선관위 여기 이 동에 몇 명 투표했다고 그랬지? 몇 명 투표해서 그런 선거 임명부 있잖아요. 이 선거 임명부에 투표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가가지고 실사로 확인해 보면은 투표 안 했는데 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그게 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선관위는 이미 도망갈 길이 없어요. 범죄를 하면은 증거는 반드시 남게 되고, 지우려고 노력하면은 지우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남게 돼가지고 더 이놈들이 더 범죄에 몰릴 겁니다. 방법이 숨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게 다 차일 뿐이에요. 증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요. 예. 포렌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포렌식 하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쁜 범죄자들을 이걸 잡을 때 스마트폰 포렌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누구랑 통화했고 누구랑 문자 보냈고 카톡했고 이걸 지우거든요. 지워도 이걸 살려낼 수 있다. 그게 이제 포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놈들이 많이 아시죠? 나쁜 놈들이 이게 핸드폰 살 때 그냥 냅니까? 아니에요. 진짜 핸드폰은 버려요. 바다에 버려요. 그런 다음에 새 핸드폰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유심칩을 꼽는데 유심칩을 꽂으니까 전화를 걸면은 제 전화는 맞아요. 근데 이 안에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새 핸드폰이잖아요. 포렌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시죠? 포렌식이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럼 이번에 뭐 3시간 20분 뭐 정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2시간이었나요? 그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동안의 짧은 시간에 포렌식이 되겠냐?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방송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포렌식 방법이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증거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관위가 털러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작을 거기에서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서버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의혹들을 많이 좀 찾아주시고 있고 실제로 거의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정보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데 다산그룹을 지금 다산 네트워크를 아주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미 김대중 때부터 문제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조작을 하는 컨트롤 서버가 거기에 있을 것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고 그러면 선관위 들어가서 예를 들면 그 김용빈 사무총장이 들어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나갔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MBC에서 어제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들어와가지고 군인들이 뭐 수십 명 들어와가지고 한참 뭔가 행동들을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는 거짓말 했잖아요. 이미 사진만 찍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선관위는 처음에는 사진 찍은 것만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10초, 20초밖에 안 되는 걸 공개하고는 왜 이 사람들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라고 지금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보면 안에 군인들이 들어가 못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시죠? 네, 어제 나왔으니까. 근데 그럼 선관위가 이걸 또 100% 공개했을까요? 선관위가 만약에 들어가서 서버 연결해서 포렌식 했으면은 그건 우리 이게 포렌식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계엄군이 우리 서버를 포렌식 했습니다라고 CCTV 다 공개하겠습니까? 그럼 왜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이 방법들을 다 설명을 못해요. 온라인 포렌식이라고 해서 서버에 들어가서 이 서버의 아이디 비밀번호만 알면 여기에 있는 서버뿐만 아니라 이 서버에 들어왔던 로그 정보를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서버를 다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산에 이제 메인으로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다 했습니다. 이미 저도 정보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데 어제쯤 나온 정보인데요. 정보사 그리고 또 정보사 또 어디죠? 방첩사에서 포렌식 장비를 40억 원치를 구입을 했답니다. 2024년도에 그 전문가들이 더 좋은 최신의 장비를 40억을 들여가지고 포렌식 장비를 하는데 포렌식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했다 쳐도 선관위가 그럼 했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걱정을 하지를 마세요. 이 정도면 다 보시겠죠? 아유, 진짜 시원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니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서 포렌식과 관련 일단은 좀 하나만. 저기 30초만 얘기해 주시죠. 이게 조금 전에 말했는데 되게 웃긴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판결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얘들이 굳이 이런 증거를 남길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판결문 2020 수 30 이걸 해서 보십시오.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범죄자들이 있다면은 이런 증거를 남길 리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가 막혀요. 예. 자, 이제는 마무리입니다. 여기에서 부정선거 세력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하셨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분이 사형! 부정선거는 사형!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예, 정확한 선관위의 조직도 개인별로 직무를 명확하게 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담당자를 처벌해야 된다. 신상 필거라고 인사원칙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로 해서 질의응답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제안을 참 의미 있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도 발표해 주실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보다는 저희가 2단계로 이분들로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좀 더 숙성해서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같이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PPT가 있으면 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민경우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허병기 교수님, 그다음에 또 그 해커웨이즘에서 진 장영우 대표님, 그다음에 김명 원장님,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어요. 한성창 위원장님도 했고 했는데 저희가 보셨죠? 이거 하는 이렇게 너무 많이 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PPT를 준비하고 리허설을 하신 분에만 이렇게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분들은 많은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을 좀 보시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저희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 이제 매주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황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저꼭 부분은 한마디만 뭐냐면 하고 싶은데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대법원 판결 났는데 대법원 판결 났는데 이거 끝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대토론의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뒤에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느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좀 손 다 들어보세요. 네, 손 다 들어보세요. 두 분 있어요? 세 분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1분 내에 말할 수 있습니까? 1분 내에 말할 수 있습니까? 네, 1분에 그럼 1분 내에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고생 답변하고 이게 정말 끝장 토론이 돼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투표를 해서 그날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되 이 선관위 상황실이나 또는 각 정당 상황실에 보고를 해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편 투표 없애버리고 사전 투표를 하되 사전 투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표를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사전 투표 5일간 했으면 5일간 5번 끝나자마자 까서 보고 끝나자마자 까서 그 자리에서 보고하고 상황실에 다 입력을 시켜놓으면 쟤네들이 손을 못 댈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안 하면 좋지만 하더라도 자, 우리 짜증 신경질 않기로 했잖아요.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지면 부정선거할 수 있어요. 절차가 복잡해지면 하나가 더 붙으면 그냥 부정선거할 수 있으니까 절차가 가장 간단하게 뭐냐? 대전에서 한 뭐예요? 대만에서 한 거. 네? 근데 왜 인상 쓰면서 얘기하세요? 글쎄 그걸 왜 인상 쓰면서 얘기하냐고. 부정투표로 인해서 거기도 이런 결과를 가지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결과를 도출한 거 아닙니까? 대만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의견에 반대 의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얘기했고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분이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25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해서 저는 여기도 뉴스에 나왔다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용인 특례시장으로 제가 출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정남훈 목사님한테 갔을 때도 포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가 찍었는데 자기 포가 없이 개포구에 다른 사람으로 갔다는 걸 얘기 들었고 거기에 내가 단상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한교안 우리 투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이번에 큰 사람 될 것이고 반드시 여기에 투표가 잘못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우리나라 전자제품에 우리 여기에 네트워크까지 다 아시는데 절대로 그 대기업에서는 부정포가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전 제품 다 아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원장님들은 제가 컴퓨터를 만들어 준 적도 있습니다. 대법원 원장님은 전부 다 한문으로 한자로 컴퓨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은 그 국가에 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을 믿고 대법원 판결을 기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몇 분 말씀하셨어요? 아니 3분 30초. 옛날 같은데 벌금 한 200만 원 내는 거.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선거 간내 투표는 투표가 끝나고 사전선거 간내 투표는 간내가 아니고요. 투표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봉투들을 쏟아붓고 투표를 하는데 그날 사전 그 간내 투표하는 출력기가 간내와 간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간내가 굉장히 많았는데 간내를 그 현장에서 세는 동안에 그 출력기에서 만약에 300명이 왔는데 1000명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쏟아붓고 셀 경우에는 그 틈은 어떤 누구도 여기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대에 간외에서 그 자리에서 투표한 것을 간외 출력기에서 더 많이 뽑아서 그날 숫자를 세서 우편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투표, 간내 사전투표는 그 현장에서 셀 때 거기서 더 많은 숫자를 넣어버리면은 그거를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당일 투표할 때 그대로 사용을 해버리면 당일 투표해가지고 출력해서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자리에 쏟아부어가지고 수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가능한데 그러기 때문에 선관위를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건 1분이 지났기 때문에 벌금 50만 원 내야 되는데 면해드릴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네? 저는 안 믿어요. 아니 면해줬잖아요 이거.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누가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 스텝 중이었던 분이 아니 저 법원에서는 또 뭐 밑에 하급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 판례가 있다. 그래놓고 나머지 또 검찰, 경찰도 수사도 안 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래가지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판례가 있으면 더 할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대법원 판례 중에 보면 제가 몇 개 찾아보다 말하는데 전에 판결 내린 것이 다시 판결하는 다시 재심해가지고 재심이 아니라 다시 판결해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야. 이미 판결 났는데 다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재심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 소송을 다시 재판해가지고 전에 판결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의 사장이나 필요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었답니다. 과거에는 그 외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우선하면서 회사의 필요성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바뀌었어요.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2015년 판례인데 그래서 대법원에 어떤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다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젠가 바뀔 때가 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이고 그 시간 걸리는 걸 내가 왜 하나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정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15년. 제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신 건 아시죠? 예. 해산한 것도 아시죠? 예.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5년. 14년이 걸렸어요. 14년. 대단하십니다. 14년. 그래서 재판이 딱 걸렸는데 재판은 얼마 만에 끝났을까요? 1년 1개월. 그러니까 이걸 다 따지면 15년 1개월 동안 그 사건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통진당을 해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부정선거 팩트예요. 맞습니다. 4.15도 마찬가지고 4.16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포기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계속해 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처음 이제 그래도 오늘은 처음 부정선거 얘기할 적에 2시부터 다 5시까지는 콧등으로도 안 들었죠. 장소를 시간을 콧등으로도 안 듣고 음모론이니 뭐 이러면서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이라는 놈은 그런 말 하려면 당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지가 무슨 권리로 못 들어오게 합니까? 난 당원인데. 네, 전부 다 충북에 다 넘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부정선거를 아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55%. 80%. 네, 뭐 여러 통계가 있어요. 근데 조사로 나온 것으로는 40%가 한 1년 반 좀 전에 있었어요. 40%가 안다. 지금은 얼마나 할까요? 80%.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계엄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했잖아요. 예. 국민 다 알잖아요. 예. 이제는 40%가 아니라 80%가 넘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과거에 상상도 못하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요새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 뭐 다 돼버려요. 제가 어제 국힘당 의원들 앉아있지 말고 Who are you? 누가 형 내 뒤로 슬그머니 와서 그래 인쇄 나오기 힘든 분이 나오셨네. 그 얘기 잠깐 들을까요? 잠깐 들을까 말까? 알아요? 예.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이 좀 트라우마가 좀 계신 분이. 제가 어디까지 했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국힘당 의원들 뭐하냐? 다 나와라! 라고 제가 SNS로 글을 썼어요. 언제 썼는지 아시나요? 어제 저녁에 썼어요. 5시나 뭐쯤 됐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저기 보니까 언론 방송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30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의는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저를 음모론자 보더라니까. 기자분들은 질문이 없어요? 저는 평생을 공안부에 누구예요 이게 말한 사람이? 간첩들이 많다니까. 평생 공안검사로 일을 했었는데 저를 음모론자로. 저는 제 기억에는 제가 무죄 받은 사건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제가 검사장 한 거 아시죠? 네. 검사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네. 그 중에서 그래도 탁월한 사람이 되잖아요. 한도우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장관하신 거 아시죠? 예. 평가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는데 아침에 우리가 새벽부터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30명인지 40명인지 누군 40명이라고 하고
누군 30명이라고 그래요. 30명이 넘는다는 건 분명해요. 36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해준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매의 눈을 뜨고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게을러지면, 나태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근데 왜 우파끼리 싸웁니까? 왜 싸워요? 안 싸워요? 좌파들이 들어가 사원을 지금 만들면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싸울 자는 상대방이다. 상대방이에요. 종북 좌파, 민주당, 조국 혁신당인가 많은 자들, 정의당 이름들은 다 그럴듯하게 갖고 있지만 이 자들이 우리가 싸울 상대방이에요. 국힘은 모자라고 부족해도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좀 잘해 이렇게 하라고. 왜 엉터리로 해 이놈아! 욕을 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아무리 못해도 우리끼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말할 게 있으면 좋은 말로 하고 싸울 거는 어떤 분이 그래요. 절도로에서 바뀌었대. 뭐가 바뀌었냐 하니까 그냥 막 뭐예요. 싸울 사람들, 공격할 놈들을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구. 지금 우리 나라가 위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계속 누구를 지금 싸우고 있는가 하면 문재인과 싸우고 있어요. 이재명과 싸우고 있어요.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과 싸우는 자와 싸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저하고 친합니까? 아니요. 알죠? 예.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걸 다해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 세력들을 막아내고 오늘도 어제도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 정말 다행인 것은 나는 어떤 집회에 갈 때마다 우리 우파 세력이 더 많은 거는 거의 못 봤어요. 다 좌파가 더 많더라고. 저는 한번 탄핵할 때도 제가 국회의사당에 갔습니다. 국회의사당에 갔는데 제 동료들 3명, 4명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민주당 그 대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놈들이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빠져나갈 틈도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황당이다. 네가 왜 왔어? 저만 보더라고요. 거기 우리도 간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도 국힘당 우파도 간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한 7, 80명 있을 때다. 저기는 하여튼 수도 못 쓰겠어요. 완전히 그 민주당이 다 깔아놨는데 우리는 한 덩어리 가보니까 한 50명, 60명 있고 또 어디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당사 앞에 거기 한 20, 30명이 또 있을 때예요. 전쟁이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 어제 오늘 요즘 그제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우리 훨씬 더 많습니다. 언론은 내가 다 세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사진을 세보세요. 어제, 오늘, 어제, 그제 이렇게 사진에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민주당 애들은 1000명 왔으면 우리는 10,000명 갔어요. 그 숫자 다 보시라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뭐 민주당 쪽도 많이 왔다고 하대. 근데 나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 우파가 훨씬 더 많이 왔다. 답답하고 막 정말 화 많이 나죠. 국힘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 싸우려고 그럴 힘에 민주당, 노무현 없어졌고 문재인, 이재명 이사들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사귀고 죽이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때 사진을 못 찍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뒤로 하고 이렇게 찍는 게 전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뒤로 돌아야 저희 발표자들이 뒤로 돌리고 사진을 찍어주신 분들 이쪽에서 이쪽.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15년 1월 6일이죠?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온 분들이 한 60명 되시네.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 기록할 때 요 오늘 찍은 사진 같은 거 저 영상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영웅 60명. 이 발표자들 앞에 의자에 앉아주시고 지금 의자를 돌리면서 앉아주시면 카메라 계신 분 이쪽으로 앞에 와서 이거 좀 뒤로 밀어야 된대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좀 더 뒤로 해주세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옆에 숨어야 돼요. 여기. 일단 발표자들이 앞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옆에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박주현 변호사의 아버지. 나는 박주현 변호사의 형님. 여기는 한성천에 많이 썼어요. 다 영웅이지만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특별히 만들어요. 이 자리 또 노조연 자리 앉으시죠. 앉으라 빨리 앉아요. 빨리 앉아 안 앉으면 나가고. 앞에서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글씨를 잘 나오게 앞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글씨 잘 나오게 조수아도 앉아요. 조수아 앞으로 와서 앉아. 조수 안 돼. 앞에도 앉으셔도 됩니다. 사모님 이쪽. 좀 지나갈게요.
그래 찍고요. 요거 이렇게 미리 사진 펼치시면 어떻게 돼요. 되는가? 다 나와? 오케이. 됐어. 또 일단 여러 장이라 찍겠습니다. 오케이.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지금. 파이팅! 스타트 스틸을 3번 외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시작. 스타트!